다음 세 번째 발표는 강신옥 남평초등학교 선생님께서 AI 융합교육 현장 실천 사례 초등학교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이 지난주 일주일 전에 이제 감기에 걸렸는데 아직도 이렇게 다 낫지 못해가지고 약간 부담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 심정영 이사님께서 이제 퓨처 레디 스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래에 이렇게 우리 청각장애 아니 네,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밑에 이렇게 대사가 나레이션 뜨는 걸 보고 너무나 신기했는데요. 저도 한번 해볼까 하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하게 되면 좀 막 한글이 제대로 안 나오고 뭐 다른 나라 말처럼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했고요. 우리 심지영 이사님은 워낙 발음이 또 명확하셔가지고 잘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맡은 주제는 초등 AI 융합 사례고요. 그래서 일단 제목은 초등학교에서 AI와 데이터 교육의 가능성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포럼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 무겁게 주제는 잡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AI 교육을 통해 길러질 수 있고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역량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수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1년 이상 AI를 공부하고 수업을 하고 고민을 하고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나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혹은 여기 계신 분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념을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우리와 같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교육의 시작은 교육의 대상, 즉 인공지능을 학습자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안을 작성할 때 실태조사를 먼저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요. 이제 다른 교수님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이미지를 탐색한 결과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간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가장 높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결과를 보니까 아마 영화나 만화에서의 인공지능의 모습 때문에 이렇게 보여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생활용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AI 스피커라든지 아니면 로봇 청소기와 같은 것을 학생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학교에서 초등학생들한테 인공지능을 가르칠 때는요.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걸 토대로 아이들이 교육활동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한 곳으로 모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수업을 하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방금은 우리 이제 학생들의 이미지,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을 봤습니다. 이제 한번 선생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여기 멘티미터를 만들었거든요. 이 QR코드를 한번 찍으시거나 아니면 아래 보시면 menti.com 하시고 이렇게 숫자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이제 그 문장이나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학생들은 왜 인공지능을 배워야 할까요? 이거에 대한 응답을 여기에 들어가 주셔가지고 한번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짧게 응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응답해 주시고 계시네요.
이게 삶의 일부라는 말씀도 있으시고요. 인공지능과 공존 위에, 저도 뒤에 있을 슬라이드 이런 말이 있는데, 예. 주변에서 만나는 AI에 대한 이해, 사고력 신장, 생활 속의 문제 해결, 예, 미래대 답이 조금만 더 응답 받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래 예측, 예. 자, 실체가 없음이라는 말씀도 계시네요. 예. 거인의 어깨 세상을 보기 위해. 자, 저는 여기에서 몇 가지 저도 공감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자 합니다. 여기 보면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혹은 문제 해결 능력 신장, 그리고 미래 인공지능 사회에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뭔지 알아야 맹목적 의존 방지 가능, 문제 해결 능력 신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 다시 켜고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지금 적어주신 이런 내용들이 아마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인공지능 교육을 받고 나서 길러질 수 있는 역량, 배울 수 있는 무언가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은 아주 많이 봤죠. 라면을 끓이는 알고리즘입니다. 네, 라면을 끓이는 알고리즘. 다들 이제 라면을 끓이는데 저도 지금 아침을 안 먹어서 참 라면이 먹고 싶긴 합니다. 아마 모두들 맛있는 라면을 끓이는 각자의 알고리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경우를 알고리즘으로 만들면 굉장히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맛있는 이라는 말을 붙이면 어떨까요? 네, 가장 맛있는, 그래서 가장 맛있는 라면을 끓이는 알고리즘을 찾는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네. 가장 맛있는 이라는 말을 붙이면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누구라도 만족할 수 있는 라면을 끓이는 알고리즘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누구라도 만족할 수 있는 라면을 끓이는 알고리즘. 네. 이것도 좀 어렵죠. 네. 그래서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자, 누구라도 만족할 수 있는 라면을 끓이는 알고리즘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번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최적화라는 말을 사용할게요. 자, 보시면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선, 네, 이런 최적화된 선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맛있는 라면을 끓이는 알고리즘이 어렵기 때문에 최적화된 라면 알고리즘은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화된 라면 알고리즘을 찾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인공지능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최적화된 라면 알고리즘을 찾으려면 고려할 게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두를 포함해야 될까? 맛있는, 계란은 반숙, 매콤한, 면발이 쫄깃한, 떡라면, 국물이 시원한 이런 것들. 최적화된 라면 알고리즘을 찾으려면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죠.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건 지금 조리 방법으로만 지금 나와 있는데 또 사람도 고려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라면을 끓이는 사람 그리고 먹는 사람까지 고려하다 보면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찾다 보면 기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라면을 예를 들었지만 이제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기를 수 있는 핵심 역량을 이렇게 4가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인공지능 내용 기준 연구가 있는데 그걸 하기 전에 이제 그 처음에는 문제 해결 역량 중심으로 인공지능 내용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은 인공지능 교육 핵심 역량이라고 제가 이름을 짓고 지금 델파에 조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학생들이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 이제 기를 수 있고 신장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4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리터러시입니다. 인공지능 리터러시는 아까 이사님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생활의 다양한 서비스나 제품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알고 활용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과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고요. 자, 두 번째 데이터 분석 능력은 목적에 적합한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를 분석 및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문제 해결력은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원리를 적용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적용 및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고요.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윤리적 소양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적 이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행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인공지능 교육 핵심 영역을 정리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미로 방금은 라면을 봤는데요. 이 라면을 끓일 때 네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인공지능 리터러시는 우리 주변에 인공지능으로 라면을 끓여주는 장치는 있을까?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데이터 분석 능력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의 양 혹은 스프의 양, 뭐 조리 시간 데이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인공지능 기반 문제 해결력은 최고의 라면 알고리즘 찾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인공지능 윤리적 소양은 최적의 라면 알고리즘을 찾긴 했는데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예, 이런 것을 또 이제 여기서 고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아까 우리 남현재 사무관님께서도 뭐 아까 보조 교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걸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 이렇게 5가지 영역의 인공지능 교육 내용 기준 개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소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영역만 나타나는데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제 각 영역별로 내용 요소하고 수행 기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가르칠 수 있는 보조 교재도 지금 만들고 있어가지고요. 아마 내년에 학교 현장에서 이걸 활용해서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방금 보았던 4가지 역량을 토대로 자, 제가 간단한 이제 좀 수업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마 AI 수업을 하신 분들은 아마 코로나 관련해서 누구든지 다 수업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비슷한 이야기예요. 자, 먼저 처음입니다. 자, 이 수업 첫 번째 주제는 사람이 잘하는 것, 인공지능이 잘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아이들한테 이렇게 적혀져 있는 활동 카드를 먼저 줍니다. 활동 카드를 먼저 주고 이것을 이 두 번째 이 판이 있죠. 이 판에 사람이 잘하는 것과 인공지능이 잘하는 것을 자유롭게 한번 분류를 해보게 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제 여기 아이들한테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내용 오른쪽에 보시면 상황 파악 같은 거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캡셔닝이라고 하잖아요. 나무 위에서 톱질을 하는 사진을 보여주면 이제 인공지능은 나무 톱질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다 알아맞히지만 사람들이 나무 위에서 톱질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나무에 떨어질 텐데 이렇게 이런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이것이 이제 팩트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나눠봅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이제 이건 답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자유롭게 인공지능이 잘하는 것과 사람이 잘하는 것을 나누고요. 그리고 나눈 결과 왜 이렇게 활동판에 놓았는지 서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사람의 지능과 인공지능의 차이를 이제 모듈먼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인간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꼭 이분법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수업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했지만 인간의 중요성과 그 고유 특성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서도 인공지능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공지능 리터러시와 관련된 거고요. 자, 두 번째는 타인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글 트렌드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모두 거짓말을 한다라고 유명한 책이 있죠. 그래서 그 책을 쓴 이제 데이터 과학자인 세스 스티븐스는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이러한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타인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자유롭게 이제 구글 트렌드를 봅니다. 그래서 구글 트렌드도 보고 뭐 네이버 데이터 랩 그리고 이렇게 공공데이터 포털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봐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그냥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그냥 자기 느낌으로 아는 것과 실제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데이터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세월들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탐험대라는 초대장도 만들어가지고 서로 데이터 카드를 주고받고 그 데이터 카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냐라는 것도 서로 이렇게 알아보는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을 토대로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찾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제가 발표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데이터를 이렇게 딱 정해줬지만 실제로 학생들한테 이제 코로나 그리고 그걸 대비하는 데이터들을 찾으면 별걸 다 찾습니다. 아이들이 마스크 검색량도 찾고요. 또 마스크가 얼마나 팔렸는지도 찾고요. 아니면 병원에서 아니면 뭐 뉴스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뉴스가 나왔는지도 찾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기상자료 개방 포털하고 이제 통계청에 있는 이제 일자별 평균 기온 데이터하고 코로나 발생 현황을 이렇게 찾게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정리가 돼서 이것을 보는데 사실 여기 보면 데이터 전처리를 할 때 결측값과 이상값 같은 것이 있는데 사실 이건 정리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은 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간단하게 산점도 그래프를 그리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걸 보고 그리고 이제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그려진 추세선을 보고 평균 기온과 코로나 발생과 관계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을까? 또 예측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그래도 선생님 그래도 이제 기온이 올라가니까 코로나 발생 현황은 줄어들고 있긴 한데 그래프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면 좀 이거 가지고 좀 예측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 간단하게 이런 스프레드시트로 추세선을 그린 것이 아니라 실제 기계학습을 기반한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좀 더 정확한 이제 회귀 분석들을 할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데이터 분석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다섯 번째는 이제 데이터는 완벽할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봤던 이렇게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든지 그런 뭐 공공 데이터 포털과 같은 것들은 이제 이런 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노인분들에 관련된 데이터를 다 담지는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는 모두한테 공정한 것일까? 혹은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는 없을까라는 이야기도 아이들과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인공지능 윤리적 소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막 그 많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어떤 새로운 엔트리라든지 피지컬 도구로 만드는 것도 하긴 하는데 이제 여기 보면 인공지능 기반 문제 해결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방금 했던 활동을 토대로 충분히 인공지능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주변의 필요성과 그런 니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AI 기술 카드를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이게 보면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적을 수 있는 난도 만들어가지고 이런 AI 기술 카드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을 토대로 인공지능이 코로나 예방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활동도 같이 토론하게 하고요. 또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 코로나 예방에 도움이 될까라는 것도 할 수 있겠고요. 또 지금은 이 정도의 기술이 개발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과 같이 나누고 실제 적용 사례 정도만 이야기해도 충분히 인공지능 기반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나아가면 실제로 이걸 이제 엔트리 혹은 뭐 파이썬 혹은 피지컬 도구들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만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 거예요. 이건 이제 아주 뭐 체계적으로 수업이 뭐 재어진 그런 건 아닌데 이것은 이제 대구 선생님들께서
AI 교육 수업 설계 연수를 하셨는데 제가 멘토로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같이 만들어 본 수업이에요. 우리 대구 선생님들이 잘 하셨거든요. 이것은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해볼 수 있는 수업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냥 노래만 불러봤잖아요. 한국을 빛낸 뭐 100명의 유인, 저희 아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지금도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여기에 100명의 유인들이 왜 그렇게 정해졌을까? 라는 것에서 문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유인들과 관련된 보드게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 보드게임의 카드를 통해서, 학습피를 통해서 그냥 나만의 기준에 따라서 뭐 분류를 합니다. 뭐 시대를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고, 뭐 직업을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한번 이러한 100명의 유인들 카드를 분류를 하고요. 또 보시면 이제 100명 유인들을 좀 의도성 있게 이렇게 시각화를 합니다. 의도성 있게 어떻게 하냐면 왕은 빨간색으로 시각화를 하고요. 또 문신은 노란색, 또 무신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걸 토대로 그래프를 그려보죠. 그래서 X축은 시대이고요. 그리고 Y축은 이제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시대에 따라서 위인의 비율이 왜 달라질까라고 아이들하고 또 이야기를 해보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 조선시대에 물론 항상 문신들이 많지만 왜 그래도 비율적으로 고려시대에 무신들이 많을까? 이거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그때는 이제 우리 장군 무신들이 이 정권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왜 고대에는 왕이 위인으로 많이 있을까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이제 그 우리나라가 여러 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어가지고 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알아볼 수 있는 수업이고요. 그리고 이걸 토대로 미래의 위인 100명은 누가 될까라는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나눠보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데이터를 수집하고 뭐 그것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이 많은 것이 나와 있지 않지만 사회 교과목을 토대로 그리고 그 중에서 좀 우리가 아이들 어려워하는 역사를 토대로 이제 이렇게 데이터 시각화의 필요성을 알아보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준비는 이 정도고요. 원래 그 감기 걸리니까 말을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말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두서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좀 더 여기에 궁금하신 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제 메일 주셔도 좋고요. 또 이렇게 우리 토론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면 제가 그때는 좀 물을 좀 마시고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남평주교사 강신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신욱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